자, 교과서 262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은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제 263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제일 위에 보면은 표가 나오죠. 그죠? 이때 이렇게 딱 보세요. 좌측은 토지죠. 우측은 건물이죠. 그러면 두 개가 내용이 같다면 분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토지 대장할 때 대장만 줄 것이요.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할 때 대장자만 줄 것이요. 왼쪽에 2번의 확정 판결, 오른쪽에 2번의 확정 판결, 왼쪽에 3번의 수용, 오른쪽에 3번의 수용. 그러면 좌우 1, 2, 3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차이 나는 거는 4번입니다. 4번. 그 말은 자, 줄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겠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도는 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소유권 보도는 할 수 있다.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어요. 좀 이따가. 그럼 이제 1번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신청인입니다. 그죠? 여기에 하나가 대장이고 하나가 수용 판결은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요렇게 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배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만 딱 공부하면 돼요. 두 개만. 그러면 저 동그라미 1번으로 갈로 열고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끝에 줄 것입니다. 있다. 동그라미 2번의 끝에 있다. 동그라미 3번의 끝에 있다.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4번에 대장상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힘으로서 할 수 없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가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4번하고 5번 묶으세요. 4번 옆에다가 169페이지라고 적으세요. 16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끝에 시작 있다. 요래 딱 됐어요.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보세요. 여기는 요게 딱 공부를 합니다.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 대장이 있어.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는 몇 개? 2개. 이때 우리는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럼 이 대장에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나오거든. 그러면 갑은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가 등기소에 가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게 하면 돼, 안 돼요? 돼.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요거 될 때 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와 할 수 있다 없다 문제.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한글이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렵다고 그래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 없는데 해버렸을 때 이 말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끝나야지.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놓거든.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보세요.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애를 낳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친정엄마가 무심해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심해가 와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묻는 거는 요 라인을 묻습니다. 이 라인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번, 5번을 묶었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지금 요 라인을 공부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은 만들어서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오케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때 한번 봅시다. 갑이 보존등기했다면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매매했다면 양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이 사람은 샀기 때문에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이러면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바로 일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우려가 있다. 있지. 그럼 요래하면 세금은 몇 번 낸다? 한 번.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없다.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없는데 해버렸다면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이 그림의 소유 누구다? 이래 해도 을이고 이래도 을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요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붙들렸지. 안 붙들리면 완전 범죄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 붙들렸으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유효, 무효로 물으면 유효. 지금 우리는 요걸 공부하고 있어요. 감 잡았죠? 네, 통과. 우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그럼 요거 다른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 되거든.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책에 혹시 오해서 할 소지가 있으니까 책을 잠깐 하나 가고 오겠어요.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272페이지를 갑니다. 272페이지에 갈로 열고 3번에 등기 신청의 절차 일어났어요. 동그라미 1.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등기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기억입니다. 기억.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은 모두 죽었습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유정의 목적 부동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미등기. 특정 유정하고 포괄 유정입니다. 특정 유정 옆에다가 186이라고 적으세요. 186. 포괄 유정은 187이라고 적으세요. 187. 자, 특정 유정을 먼저 봅니다. 특정 유정의 목적보다는 미등기인 경우에 특정 유정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자, 적었습니다. 소유권 모르는기를 신청할 수 없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유언집행자가 적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한 다음 자르세요. 유정으로 인한 적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근데 2번 밑에 걸어옵니다. 밑에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하면서 그 토지를 적었습니다. 포괄 유정 받은 자는 끝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있다에다가.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요 말뜻을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유정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거든. 특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한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딱딱딱 집어주는 게 무슨 유정? 특정. 이거는 186이 적용이 돼요. 그 말은 유정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포괄 유정은 쉬워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유정이다? 포괄 유정. 그러면 유정자가 사망만 딱 해버리면 포괄 수정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그럼 이거는 180 몇 조다? 그러니까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고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이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갑이 유언장을 자, 호칭 정리할게요. 갑을 유정자, 을을 수정자,
병을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그러니까 미등기입니다. 갑이 연장을 작성할 때, 자, 이랍니다.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주택은 을에게, 포괄이다, 특정이다, 특정.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정자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 그러면 소유권은 을이, 소유자가 을이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자.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갑, 을, 병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정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자? 수정자. 자, 그럽니다. 갑이 유언장자 할 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럼 이 사람의 호칭은 포괄 수정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면 갑이 사망했죠? 그럼 이 사람 을이 있잖아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바로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다. 그러니까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소유자입니다. 다시 법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오케이? 네. 그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라고 써놨고 포괄 유정은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자, 이게 다시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요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을 했잖아요. 특정 유정은 유정자가 사망한 것만으로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수정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포괄 유정은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개로 분류했다 안 했다? 했죠?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고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해.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매매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지. 상속은 안 해도 되지. 토지 수용은 안 해도 되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리 오세요. 호칭 정리 다시 할게요. 여기서 지금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유정자입니다. 써놓고 할게요. 포괄 수정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자, 갑이 연장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그러면 갑 사망했죠? 그러면 을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을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니까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근데 아까 특정 유정은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수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는 이다 아니다? 아니,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죠? 이 사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아직 소유자 이다 아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자식. 그러니까 자식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을 이전시키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우리 공시법은 포괄 유정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민법은 법률 행위를 묻지만 우리는 법률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묻는다니까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는 실체법이지. 맞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포괄 유정 186이다 7이다 7. 그럼 포괄이 뜨면 꺾을자는 시작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 없다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포괄은 186이다 7이다 7. 그럼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통과. 앞장으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시다.
자, 그러면 263페이지를 갑니다. 200상 갈 때. 요리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판결에 의해, 책을 볼게요. 판결에 의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벌어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판결의 종류입니다. 기어. 판결은 소유권, 죽었습니다. 확인 판결. 하나는 것은 아니며, 죽었습니다. 형성 판결, 죽었습니다. 이행 판결. 이라도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거든. 답만 딱 공부를 해볼게요. 민법 시간에 판결의 종류는 몇 개? 요 세 개지. 그러면 보존등기를 할 때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소유권 모르는 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판결서는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 들고도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시험에 낼 때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어덱스다. X.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otherwise O. 그렇게 이제 내는 거지. 됐죠? 네. 한 장 넘기세요. 그러니까 아무 판결서 가져도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거기서. 그러면 한 장을 넘깁니다. 동그라미 니은으로 갑니다.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이거 개인이 작성한다, 판사가 작성한다, 판사라고 썼어요, 판사. 그럼 판사가 작성하니까 판결서와 같은 거다, 같은 거 아니다? 같은 거. 그럼 이거 가지고도 등기할 수 있다. 또 그랬다 하면 돼요. 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으로 오세요. 기억입니다. 당해 부동산의 보존등기 시의 소유이므로,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로 명한 판결서 끝에 있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할게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끝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끝에 시작. 있다. 요리 오세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라 미등기. 그러면 갑은 새 집을 지었는데 등기는 안 했거든. 그러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등기 해버린 거예요.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보존등기로 가니까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존말할 때 말소시키라고 한다. 그럼 을이 말소시켜 준다 안 준다? 말로써 들을 놈이면 사기 쳤다 안 쳤다? 안 쳤다. 말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하는 수 없이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갑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그러면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됐다 안 됐다? 그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줄 것을 첫째 줄에.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칠 때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187이라고 썼어요. 187.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187에 민법,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법 187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나와야 하나요? 나와. 이때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작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다, 형성.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럼 꺾을자는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시험에 물을 때는 공유물 분할 판결서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면 없냐만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뜨면 꺾을자는 시작 있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게 없다니까. 맞죠? 네. 그럼 이제 디귿을 묶었어요. 자, 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옆에 국가 동그라미 칩니다. 2번 리얼입니다. 리얼. 두째 줄에 죽었지 마세요. 미등기 건물 찾았습니까?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을 줄 거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금 요걸 갖고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버리면 됩니다. 아니,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답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요걸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 개로 나누었다, 안 나눴다? 나누었다. 그럼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게 항상 먼저 와야 됩니다. 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국세가 있답다, 있지. 지방세가 있답다, 있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이 있답다, 있다. 답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벌어넘기를 하려면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벌어넘기를 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나중에 여기에서도 같이 나와. 그럼 이제 아니 애들면 너무 쉬워요. 하나의 토지를 두고 토지입니다. 토지에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등기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등기를 왔어. 즉 한 개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보존등기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이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을 못하겠어. 그럼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말 돼야 안 돼요? 돼. 자,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토지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 말입니다. 자, 민법 가져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를 배우고 있죠.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미등기다 미등기 아니다? 미등기. 주인이 있답다? 없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땅은 전부 다 국유지예요. 맞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준공 허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건축 허가, 준공 허가는 누가 내어준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 그럼 1이 오면 O X다? X. 1이 가면 뭐다? O. 1이 가면 뭐다? X. 그러면 요게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려웁니다. 그럼 답 할게요. 토지는 뭡니까? 국가. 건물은 이거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할 때 꼭 정합니다.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국가가 국세. 그러면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래 딱 그게 다른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통과됐어. 그 다음에 3번에 수용은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제 손을 봅니다. 우리 민법 가져옵시다. 수용은 정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미등기 부동산은 시작 보존.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또 모르겠거든. 수용은 186이다, 7이다? 7.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에 확인에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자는 그럴 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까지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건물 동그라미 치세요.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줄 것 고 자르세요.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시작 없다. 그거 딱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입니다. 둘째 줄에 2번입니다. 자, 줄 것입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작년도 기출문제 답인데 265페이지 제일 위를 보세요. 등기부 나옵니다. 그럴 때 등기 원인을 보세요. 등기 원인. 1번에 소유권 모르는 게 찾았죠. 2번에 소유권 잃었는 게 찾았죠. 옆에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우세요. 매매. 등기부에 매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소유권 잃은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고? 매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습니다. 1번은 없습니다. 1번은. 그 왜 그러느냐? 1번은 소유권 보존이거든. 소유권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을 하는 거거든. 처음은 백지다, 백지 아니다, 백지.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없는 거는 몇 개? 한 개. 그럼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야. 시작. 소유권 보존. 이런. 그게 30회 때도 답. 31회 때도 답. 이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공부하기가.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 요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시험에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금인을 받는다가 나오는데,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거든.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3번으로 내려오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 찾았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계약. 원인으로 하는 밑줄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 한 칸 밑에 금인. 그 다음에 2번에 매매 줄 것이에요. 옆에 거래신고 필정 줄 것이에요. 거래신고 필정.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보기 속에 하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공부할 때 이러면 읽어보겠어요. 금인 계약서죠. 거꾸로 읽으면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 이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공서에 가면 세이 착착 이렇게 누르는 도장이 있더라 없더라? 조그마한 요런 도장 말고 큰 거 이제 촉촉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금인을 받아오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답은 이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조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로 와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금인을 받았어. 그러면 요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갑하고 을.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요 상태에서 을은 또 병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여기 또 계약서에 금인을 받았어. 그럼 요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을하고 병. 그러면 이게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만약에 일이 간다라고 칩시다. 그럼 중간에 생략됐잖아요. 그러면 갑에게서 누구로 간다? 병. 그러면 갑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갑의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갑하고 을. 근데 등기는 누구하고 해러 왔다? 갑하고 병. 그럼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게 일이 갈 수가 없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이거는 원리고 시험을 물을 때는 거는 금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아까 줄 건 게 이겁니다. 줄 건 게. 자, 보세요. 이래 됐죠.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 받아라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 자, 전세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 전세는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지. 매매 예약을 하고 예약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매매 예약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가등기 때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본등기 때는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가등기 때 금인 받는다, 본등기 때 받는다? 본등기. 되죠? 계약은 아니야. 소유권이 이전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 정말입니다.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토지 수용 계약이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금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을 해제했다면 중간 생략 등기가 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금의를 받을 필요는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이해만 하면 돼요. 안 해도 됩니다. 통과.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271페이지 이 정도 공부를 다 한 겁니다. 273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래 나오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보기 속에 지문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은 잠깐 해드릴게요. 혼자 하기가 부담스럽거든. 이리 잠깐 와보세요. 아니, 이런 거는 건너뛰세요. 그냥 건너뛰세요.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풀이를 합니다. 풀이를. 요 글자라면 이랍니다.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이겁니다. 그럼 좀 더 줄이면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놓고 공부할게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소유자 값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입니다. 자, 을입니다. 자, 보세요. 3번에서 2번 소유권을 말소해서 요렇게 지웠어요.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갑. 자, 이래 되죠. 3번에서 요렇게 했어요. 갑으로 이전을 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이죠. 그러면 말소해도 갑. 이전에도 갑. 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제 집이 서울의 신도림이거든. 평택까지 올 때 버스 타고 오면 돼? 안 돼요? 돼. 전철 타고 와도 돼. 무궁화호 타고 와도 돼. 걸어서 와도 돼. 오기만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여기는 소유자 누구다? 가. 소유자 누구다? 가.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요렇게 되는 거네요. 요리로 오세요. 아직 민법 가져오지 마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대. 흔히 말하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아직 민법 가져오지 마세요. 소유자가 을입니다.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저당권자 병이 저당이 들어올 때는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본.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다? 을. 병은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한 사실을 몰라. 흔히 말하는 선의 더하기다,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한다? 한다. 자, 민법 가져갑니다. 민법. 가장 매매,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말소시켜야 됩니다. 무효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버리지. 맞죠? 네. 이 병은 누구하고 저당권 맺은 겁니까?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성관계인? 이해관계. 그러면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병인 것 같으면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니까 말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했죠. 말소하면 소유자 누구다? 가. 3번에 갑으로 이전을 하면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럼 이때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 그 대신 갑은 저당권은 껴안아야 된다, 안 껴안다? 껴안아야 된다. 저당권은 껴안아야 됩니다. 오케이? 가장 매매한 사람 못됐다, 안 못됐다? 못됐으니까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있잖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 보세요. 갑과 을이 가장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면 이랍니다. 을에게서 갑으로 이랍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봅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등기가는 등기 기록의 갑구에 일반적인 등기 사항을 기록하는 다만 자 적었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것만 딱 알면 돼요. 그럼 그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를 보면 순위번호는 3번이죠. 옆에 진정명예簿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거기 날짜는 있다, 없다? 날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이 말하고, 글자가 틀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이 1월 2일 날 뭐 했다? 그러면 1월 2일이 묻고,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묻고 등기 원인.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나온다? 진정명의 회복 이래 나오지. 근데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가장 매매입니다. 가장 매매는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원인 일자도 없다. 아예 없는 거고.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은 있다 없다? 있다. 원인 일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그래서 거기에 등기원인,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 진정명예簿 있죠? 밑에다가 그래도 쓰세요. 원인 일자가 없다. 그래서 써놓으면 혼자 공부할 때 빨리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 옆에 글을 써놓는 게 훨씬 더 공부가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은 시험에 놓을 확률은 있잖아요.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하고 가는데, 뭐가 시험에 놓는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75페이지에 제일 밑에 갈로 열고 2번 있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인데 나머지는 시험에 놓는 게 쉬워요. 그럼 이제 제가 요리로 오세요. 수용은 시험에 낼 때 세 가지를 공부하거든.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한 개만 유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어휘를 가봅시다. 신청을 가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단독 신청 있죠?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으세요. 자, 수용으로 인한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넘깁니다.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재결의 실효입니다. 옆에 사업을 포기 이래 썼어요. 사업을 포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벌이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이 이르는 게 말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신청은 등기부 잡아 등기 권리자가 줄 것입니다. 공동. 그 요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리로 오세요. 자,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법학은 있잖아요.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을 하는 거예요.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을 합니다. 그건 같아야 됩니다. 같아. 그럼 여기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이에요. 그런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부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들 수용은 186이다 7이다 7.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1번에 소유자 갑이거든. 그러면 이제 갑하고 사업 시행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사업 시행자는 현대건설이라고 봅시다.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거든. 그럼 수용을 하면 수용의 개시일 요리 나오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수용한다는 용지서가 다 나와야 안 나요?
나오겠죠? 거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7월 1일 날 수용한다. 날짜가 나옵니다. 그게 수용의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7월 1일 날 수용한다고 날짜가 났죠? 그럼 그 7월 1일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7월 1일까지는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될 거다 이 뜻이에요. 7월 1일까지는 보상금이 내 통장에 토지 소유자한테 뭐 된단 말이고 있고, 그러면 보상금 딱 받았죠? 그럼 일단 소유권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합니다. 그럼 시험에는 요걸 따라 쓰는 거예요. 수용의 무선이 개시. 보상금이 지급된 날 이래 쓰는 게 아니지.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수용의 무선이 개시. 자, 정답입니다. 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수용의 개시일이 7월 1일이라고 칩시다. 수용의 개시일이 됐어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사업시행자지. 그럼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라는 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지.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이 같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라. 맞죠? 네. 그러면 수용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그럼 단독 했는데, 여러분들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실효라는 말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수용을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이지. 그럼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당 100만 원을 달라.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50만 원밖에 못 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 수용이 돼가 50만 원으로 수용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너무 억울한 거라.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너무 저평가됐다. 50만 원은 너무 억울하더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겁니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보니까 이는 50만 원은 너무 흔히 말할 때 평가가 저평가됐다. 80만 원으로 해라. 이래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80만 원으로 하고, 너 언제까지 공탁금 걸고, 너 언제까지 추가 비용 주고 해라. 이랬다. 그럼 또 사업시행자는 나는 80만 원이면 우리 흔히 말할 때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 나 그러면 못하겠다. 흔히 말하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사업을 포기했다면 이거 말소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 말소는 186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복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복귀한다? 말소해야 복귀한다. 그러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좌우가 답이 같다면 시험에 안 냅니다. 다른 거를 시험에 내지. 맞죠? 그러니까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시작 단독.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뭐다? 공동.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은 시작 단독. 이전에 말소는 시작 공동.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럼 통과.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고립금을 해두면 되고 이제 앞장으로 갑시다. 275페이지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신청 정보입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 중 등기 원인은 적었습니다.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적었습니다. 수용의 개시일. 이게 30회 때 답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수용의 재결일이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재결일. 그러니까 수용의 개시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출제위는 수용의 재결일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개시일이라고 재결이라고 그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 여러분들 뭡니다. 아빠, 아버지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이지. 그러면 개시일이라고 재결이라고 같은 말인가 보다. 이러면 막 큰일 나버리는 거라.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개시일을 다른 말로 재결이라고도 부르구나. 이래 부르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개시일, 재결일 분명히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O, X다, X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는 있잖아요. 그 밑에 걸 내려옵니다. 또 갈로 읽어 이번에 토지 수용이라는 말소 등기거든. 그럼 칠판을 잠깐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리 오세요. 열으세요. 근데 공부해야 될 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일단 예를 들어 놓고 할게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 3번의 소유자 병 이렇게 됐죠. 자, 이럽니다.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3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요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민법 가져올게요. 하나만 해놓게 봅시다. 하나만 해봅시다.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어드와이더 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원시취득이니까. 오케이?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서울이거든. 여기가 부산이거든. 고속도로 건설합니다. 고속도로. 그러면 여기에 고속도로 건설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건설할 때 토지를 수용하면 아무리 못 되더라 하더라도 50만 필지는 될 것 같아. 맞죠? 네. 그럼 이걸 원시취득으로 밀어붙이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만 장의 등기부, 표제부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갑구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지. 얼굴은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러면 자, 요게 갑구라고 치세요. 요게 얼굴라고 치세요. 그럼 이게 전부 다 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장의 등기부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으면 그래도 아쉬운 단어 괜찮아. 이게 종이로 돼 있다면 미쳐버린다, 안 미쳐버린다? 그 50만 장이 등기부, 표제부, 갑구니까 100만 장 아니에요. 어떻게 다 만들어? 못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국가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이 위에 있는 등기를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요 앞에 세 개 수용되기 이전입니다. 이전. 요 앞에 세 개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요거는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이. 그러면 요 국가를 수용을 했죠. 그러면 요거 말소하면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 안 하고 놔두면 소유자 국가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했지. 그럼 이건 소유자 이다, 아니다? 권리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만히 놔두면 소유자 누구? 국가. 말소해도 소유자 누구다? 국가. 그럼 말소하면 먹물을 한 번 더 칠한다. 가만히 놔둔다. 놔둬도 소유자는 국가잖아요. 오케이? 네. 요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왜다? 왜? 그럼 말소 안 하면 국가가 다 껴안아야 된다. 안 껴안다? 그럼 이건 다 지워야지. 맞다. 그러면 요거 지금 얼구 있다 없다. 여기 소유자 누구다? 국가. 여기 소유 누구다? 국가. 그럼 바로 딱 정리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50만 장의 등기부 새로 만들 필요 없고 기존의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쓸데없는 거는 다 지워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네. 그럼 칠판 오세요. 칠판 오세요.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수용되기 이전이죠. 요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해. 요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이외. 다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요. 그럼 이건 요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수용된 뭐다? 이후. 수용된 이후는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뒤. 그럼 다 죽어야지. 수용된 이후니까 다 죽어야지. 맞다? 다 죽어야지. 좋다. 그거 놔두세요.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딱 기합니다.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럼 여기 이제 요 두 개거든. 요 두 개인데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왜냐? 지문 속에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갈로 1번 2번으로 갑니다. 갈로 1번. 여러분들 혹시 오해 살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수용된 이후라는 말이 딱 뜨면 수용보다 더 앞이다, 뒤다? 뒤. 그럼 다 죽어야지. 뒤니까. 이거는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앞. 통과.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등기간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하는 경우 거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이 아니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발생한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거부동산 외에 존재하는 죽었습니다. 지역권의 등기. 그다음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죠.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문구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만 신경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권 등기만 괜찮습니다.
요리 오세요. 자,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거는 쉬워요. 자, 쉬워요. 자,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을구입니다. 을구. 그럼 이게 소유자 갑, 소유자 을입니다. 자, 보세요. 요 토지의 등기부가 요겁니다. 요 토지의 등기부가 요겁니다. 이때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어.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아. 그럼 갑이 요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럼 을의 땅 요것만 짐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게 무슨지? 성역지. 요게 뭐다? 요역지. 됐죠? 그러면 갑은 의 땅을 빌려 쓰지? 그럼 일반적으로 지료를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지역권 설정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권리자. 보세요. 갑은 이 땅을 빌려 쓰지? 쓰니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요쪽이 권리다, 요쪽이 무슨 자? 의무자. 자, 두 번째. 정답입니다. 성역지 등기부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다가도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그게 이제 1. 요역지 지역권이. 오케이? 네. 요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지권을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2개 중에 1개를 낼 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등기, 예를 들어 지역권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러니까 공동신청은 시험에 낼 게 없어. 만약에 낸다면 성역지, 요역지를 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너무 쉽거든. 요거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요거 요역지의 지역권은 등기관이 뭘 한다? 지권. 나중에 가면은 제 손을 보세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3번이 나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민법에서 그대로 됐어. 두 번째, 등기를 2번 하는 게 2개가 나와. 등기를 2번 하는 게 2개가 나와. 그게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걸 2번을 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하는 거라. 그러면 요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는 신청이고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하는 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는 2번 할 때는 하나는 신청이고 하나는 뭘 한다? 직권. 그래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동의를 했거든. 이리 오세요. 갑은 이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otherwise, 이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otherwise, 그러면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요 양자를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됐거든. 그럼 이 땅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지? 이거 말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소유권 이외잖아요. 오케이, 요거를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운다 안 지운다? 아까 전에 요걸 보세요. 요 땅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가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국가에게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죠? 같이 가니까 이걸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지우면 분리처분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은 이해했죠? 네, 그래 됐어. 그거는 나중에 응용으로 나오거든. 나중에 칠판을 보세요. 오늘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요걸 나중에 응용으로 나와요. 응용으로 나온다는 거는 날짜로 나와, 날짜로.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봐야 돼요. 다음 주에 3, 4월 달에 심화 가정할 때 날짜를 갖고 푸는 거 보여야 됩니다. 이 2개는 응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요거는 응용이 돼요. 통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7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공동 소유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자, 이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